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메모를 해왔어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전세계 국가들이 CBDC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죠. 대부분의 국가가 다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CBDC의 세상은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은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CBDC의 세상은 온다. 자, 그 말은 뭐죠?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자, CBDC를 발행한 이유는 첫 번째, CBDC 세상이 오는 이유는 통화 시스템의 현재 통화 시스템, 금리를 이용한 법정화폐, 종이화폐를 이용한 통화 시스템이 끝나갑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수명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즉 거대 은행 권력이라고 하죠. 금권이 금융 권력이 만들어가는 움직임, 정치와 국가 위에 있는 정치와 국가 지도자가 누가 바뀌던 간에 화폐 발행권만 유지를 하면 최고 기득권의 정점에 있었죠. 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금융 기득권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브릭스와 그리고 아세안과 아시아를 그리고 사우디와 중동과 모든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금융에 대한 원 시스템으로 가는 이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디지털 원 시스템 하나의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ISO 20021을 통해서 CBDC를 통해서 전 세계가 XRP를 브릿지로 삼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스템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그리고 탈세, 범죄, 마약, 짱 박힌 돈, 음지에 처박힌 돈은 바깥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즉 정부와 세계의 통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캐시와 호라이젠의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투명과 방패, 여기서 기득권은 투명인지 방패인지, 서민은 투명인지 방패인지 나눠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이 또한 통제의 또 다른 수단으로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통화 연장선에서 지금의 부양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CBDC가 발행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금리, 질적 완화, 계속되는 부양책의 연장선에서 바로 이 CBDC가 발행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인지하시나요? XRP의 설계 이유는 이 CBDC를 만들기 위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권이 중심으로 해서 전세계 금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연합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부분이죠. 자, 법정화폐 내재 가치 없다.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BWB2022 주제 강연에서 위메이드 대표가 법정화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맞는 이야기죠. 법정화폐에는 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금융을 이해해야 이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미래 디지털 자산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국 대표는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경험을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자산, 화폐 내재 가치적 가치를 고민하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유발 하라리 발언을 인용하며 금이나 법정화폐들이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착각이다. 세상이 디지털 자산들을 현실 세상으로 꺼내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로 레디 플레이 원 속의 세상과 같이 게임 내 사물들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100%입니다. 100%.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들은 미래 디파이 시스템에서 운영될 것, 즉 통제와 기업의 개수가 줄어들고 유통 경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직접 통제를 받게 되는 빅브라더의 세상.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겠죠. 그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토큰들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려우며 직관적인 가치 지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생태계 교환 기준이 될 것이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CBDC. 거액 결제용을 옮겨나가기 위해서 바로 XRP가 도매용 CBDC로 옮겨나가죠. 그리고 바로
환저까지 맞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끔 되어 있다. CBDC의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엑셀런스 20을 통해서 NFT까지 확장하게 되겠죠. XRP 레저를 통해서 여기에서 또한 XRP가 사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현재 스위프트 1.0 세대는 155조 달러, 대한민국 기준으로 20경원 넘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 과연 NFT 시장이 합쳐지게 된다면 이 NFT의 시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죠. 여기에 알파의 폭발적인 성장이 붙게 되면, 여기서 XRP가 또한 사용되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과연 위치에 도달하게 될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평생 보유할 생각이다. 돈이 필요하게 되면 찔끔 빨아서 쓸 생각이다. 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은요, CBDC, NFT, 각종 코인들과 토큰들, 얘네는 자산이다. 자, 그리고 소매용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 CBDC는 법정화폐의 연장선이죠. 현재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정화폐의 연장선, 스테이블 코인,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매용과 그리고 소매용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등 USDC, 자, 그리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 실생활에서 사용되게 되는 스테이블 코인들, 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또는 여러 가지 싸이월드에서 말하게 됐던 도토리, 이런 부분들 다 연장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하게 되며 스텔라를 중심으로 해서 리플과 명확하게 선이 나와 있습니다. 스텔라는 소매용 CBDC, 그리고 바로 USDC를 시장 중심으로 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잠식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각가지 토큰들 명왕성이 나와 있는 G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하나의 자산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이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디지털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가치가 없던 거를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며, 이제 바로 실물 경제에 있던 자산들이 메타와 공존하게 되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간다는 부분을 이미 장영국 대표는 반영하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에는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기술 혁신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신기술이다. 자, 부산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채택해 가기를 바란다. 자,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콩 통화청 6주간 국경 간 CBDC 결제 시험, 20개 은행이 참여를 한다. 6주 동안 국경 간 CBDC 결제 등을 시험한다고 밝혔다. 뭐하러 시험하겠습니까? 6주 동안 뭐하러 사용하려고 하겠죠? 이 보고서를 누가 발행했냐?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 홍콩센터, 태국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과 공동 작성하였다. 실제 발행하고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테스팅을요. 이번 시험은 4개 지역 20개 은행이 참여하며 플랫폼을 통해서 총 2,165만 달러 상당의 거래 내역 160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CBDC를 사용해서 국경 간 실제 거래를 수용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다. 국경 간 거래,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게 되고 금융에 대한 원 시스템, 그 미래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XRP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이낸스 CEO가 창펑자오저 카자흐스탄 BNB 체인에서 CBDC 발행 예정이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BNB 체인에서 CBDC를 발행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최근 제한적인 환경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일 카자흐스탄에서 아스타나 금융서비스국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바이낸스가. 자, 그래서 카자흐스탄 중요한 거는 GDP 파이가 작은 국가들은 소매용 CBDC, 그리고 금융 포용성, 금융 계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가장 중요한 건 도매용 CBDC, 거액 결정의 기득권 국가, GDP 파이가 큰 국가에서 도입이 될 때 새로운 파이, 즉 파급이 커지겠죠. 중요한 건 양단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탄, 그리고 팔라우,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동북 카리브해 연합,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가에서 이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죠.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미 모든 부분이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제 방송에는요, CBDC에 대한 언급과 통화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왜? 금융의 다음 공식, 금융의 다음 패러다임, 금융의 다음법 물질이 바로 CBDC이기 때문이에요. 메타와 블록체인과 NFT와 토큰과 코인의 세상은 바로 그 심장이 리플과 XRP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 부산은행이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 생존을 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메타버스를 통해서 생존입니다. 자, 은행과 그리고 기업과 가게, 소비자도 생존을 위해서 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지로 전락하느냐, 더욱더 가난한 그지로 전락하느냐, 또는 부의 이동 추월 사선에 합류하느냐, 그 부분은 여러분의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선택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노르웨이 정부 디센트럴랜드의 메타버스 세무서 구축하였다. 디센트럴랜드. 자, 부동산, 토큰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바로 중심에 있는 부분이죠. 그 뒤에 바로 그레이스퀘일,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죠. 노르웨이 정부가 디센트럴랜드의 메타버스 세무서를 구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코인데스크가 보도했고요. 자, 코인데스크가 또 보도를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세무당국은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EY와 함께 디센트럴랜드의 가상세무서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선 EY 한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노르웨이 당국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파이, NFT 세금 납부 교육을 선도하는데 암호화폐 공간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섹터의 1등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30년 전으로 시계추를 돌리게 되면 예를 드는 거예요.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에 바로 이 섹터에 30년 전에 투자했었다면 좋았을 것이고요. 20년 전에 최소한 투자를 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끝났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천문학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단, 각 섹터 산업군 내 1등이었다는 부분이죠. 명확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중심 섹터에 있는 명확한 프로젝트 1등 섹터에 투자를 집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또 보게 되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이스라엘, 스웨덴 중앙은행과 함께 국경 간 소매 중앙은행 CBDC 연구를 시작했다. 각 은행은 CBDC 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위한 핵심 기능과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CBDC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없죠. 자, 암호화폐 시총 44일 만에 1조 달러 회복.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달러 약세 영향이다. 찔끔이에요. 금리가 떨어진 것도 찔끔이고 달러 약세도 찔끔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과연 미국의 긴축의 속도가 바로 반감될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1번 사례와 2번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 중심에 물가가 있다 또는 물가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시장이 빠그러지게 되면 그때 가서 스탠스를 바꿀지 또는 물가를 통해서 바꿀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다가 추세 반등에 나올지 1번이건 2번이건 또는 또 다른 기타이건 간에 리플과 XRP 그리고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의 시장은 100% 확실성의 영역이다. 그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명분을 하고 있으니 캐나다에서 기준금리가 3.75, 0.5%, 2008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이 몰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북미 지역에 있는 캐나다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새집의 판매가 11% 감소했다는 소식이에요. 금리 인상에 부동산 경기 하락 가속화하고 있다. 부동산뿐만이겠습니까? 주식, 채권, 무려 채권 시장은 40%가 넘는 급락을 보였죠. 주식시장보다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환도 다 박살나 있습니다. 코인 시장까지. 이거를 바꾸는 건 누구다? 아직까지 연준이 바꾸겠죠. 마지막 달러의 불꽃이자 마지막 칼날이죠. 그들이 그 시스템을 바로 바꾸는 거죠. 스위프트 2.0과 CBDC와 ISO 2002를 통해서 리플과 XRP를 기준점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연주 피벗기대 재점화 원달러 환율 1410원대로 내려. 자, 연준의 스탠스를 바뀔 수 있을지 어떤 명분이 필요할지 경제가 빠그러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이죠. 그리고 미국 제3년물하고
10년물이 금리 역정되는데 빅테크 실적도 부진하다.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이다. 이미 2년, 3개월물이죠?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인데 이미 2년물과 10년물, 얘가 기준이에요. 원래 장단기 금리 역전에. 2년과 10년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전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갑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2년물이 더 높으면 자, 장사를 하면 돈을 팔면 어떻게 되죠? 역마진이 난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은행은 장사를 하면 손해예요. 즉 수도꼭지를 잠근다고요.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어떻게 하죠? 대출문이 잠그니 가계와 기업들의 돈이 없죠. 즉 실물 경제 시장과 자산 시장과 금융 경제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체 심장이 바로 혈액을 공급을 못하게 해주게 되니 얘네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에 주식도 망가졌고요. 코인도 망가졌고요. 실물 경제도 망가졌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망가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지, 그게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5.4%, 12월은 38.9%. 자, 찔끔 떨어지고 있죠. 12월도 떨어지고 있고요. 과연 속도가 조절될 수 있을지. 만약에 11월에서 0.5% 올리게 되면 시장은 반등 나올 겁니다. 이미 75bp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을 0.5% 또는 그 이하로 낮추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시장은 현재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원래 주소수가 435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랠리에도 XRP 가격은 개걸음. 자,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죠. 그만큼 주인공은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을 드렸죠. 삼성 SDI, 카카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 SDI는 15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나 1년이면 끝내버리죠. 그러나 XRP의 모습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파워를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200배가 넘는 그 파괴력을 넘는 그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만이 필요할 뿐이죠. IMF 총재, 글로벌 중앙은행 금리 중립 수준까지 올려야. 자, 중립 수준. 멋지게 포장하면은요,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아름다운 금리 상단이라는 부분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금리의 상단까지 올려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시장이 지금 오바이트를 하고 있죠. 경제도, 자산시장도, 채권시장도, 환율시장도 다 오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쏠려가고 있는데 더 크게 오바이트를 할지, 또는 물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안정화를 나갈지, 1번 사례와 2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대중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늘 미디어는 대중을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동시에 내보내서 헷갈리게 만들거나 온통 악재를 떠들거나 또는 온통 긍정적인 소식을 뒤덮이면서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늘 호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뼈대, 중심축을 잘 무너지지 않는 뼈대와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지도를 그려서 우직하게 목적지에, 파도에 흔들거리더라도, 항해에서 큰 폭풍이 오더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면서 할 때까지 우직하게 멘탈을 강화하시고요. 많은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